우선 오늘 재판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과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다 같이 법정에서 같은 재판 내용을 듣고 왜 저럴까, 변호인이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첫 번째 증인신문 과정에서 키스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클리어 됐다고 봤거든요. 검찰의 주장에 논 거, 또 증인이 그 검찰 주신문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반대신문 과정과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다 이제 해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잠만 자더라 이 말만 나와가지고, 심지어 본인이 본 걸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안 나오는 거 보고, 그렇다고 저희가 언론을 보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법정을 보고 재판하기 때문에 일일비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의 가장 핵심은 지금 교양부 휴게실,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컴퓨터에서 나온 여러 증거들이, 임의 제출을 통해서 검찰이 입수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인가 아닌가가 오늘의 최대 화두였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자료나 또는 오늘 두 분의 증인, 특히 오후에 나온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에 그 휴게실에 있었던 컴퓨터는 학교의 비품도 아니었고, 조교나 행정처장이 의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보관자나 소지자의 지위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게 오늘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처음엔 몰랐을지 몰라도 오늘 가장 핫하고 놀라운 뉴스는, 저도 오늘 법정에서 들었는데, 처음에 본체를 모니터하고 연결하고 전원을 넣었을 때 그 컴퓨터에서 조국 폴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의 제출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전에는 좀 모호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국 폴더가 나오고 정경심 관련 폴더가 나왔으면 이 컴퓨터는 피고인과 관련된 컴퓨터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테고,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라도 형사소송법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인 압수수색 절차를 정식으로 밟든가, 아니면 피고인이나 피고인들로부터 정식으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편법으로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게 오늘 다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미 증인이 자신 없어 하고 이걸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느냐고 계속 물었는데, 그 행정처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는 말에 증인이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게 사실 강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증거물들을 검찰한테 다 넘겼고 했다는 것이 오늘 다 나왔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진술서조차도 본인은 어다르고 아다르다, 찜찜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계속 불러주면서 쓰도록 했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다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것의 여러 쟁점 중에 하나가 오늘 상당히 클리어가 됐고, 또 하나는 이후에 설사 컴퓨터가 임의제출이 적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물, 파일들인데, 그 파일들에 대해서 증거로 그 포렌식 수사를 할 때에는 적어도 그때는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미 기록상 명백하고 검찰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법수집 증거임이 명백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오늘 또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정에서 들으셨겠지만 2020년 2월 11일 날 오전에 오신 증인과 오후에 나온 증인한테 연락해서 포렌식에서 나온 파일의 목록을 보내드리겠다 라고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그 지점은 뭐냐면 변호인들이
그 입법수직 증거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재판부에서도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상에서 이 압수수색을 하면 그거 목록들은 당사자한테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내준 사실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직후에 진행됐던 일입니다. 결국 입법수직 그러니까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한 것의 하나를 결과적으로 검찰이 자인한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휴게실에서 나온 컴퓨터의 모든 정보들은 다 위법수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추가로 몇 가지 더 하겠지만, 오늘 재판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 오전의 증인에 있어서는 사실 그 증인분이 2011년, 12년, 13년에는 학교의 비품 구임 담당 팀장이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해서 검찰 수사가 될 때야서야 비로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장 포상 규정들을 읽어보고 의미를 파악해봤었지. 그 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검토한 적도, 또 실제로 그 사람의 그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많은 증언도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이고 해석에 대한 자기 의견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이 목격했던 사실이 아니라 추후에 확인된 여러 가지의 기록과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해석은 곧 검찰의 해석이고, 그래서 검찰의 의견을 증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 이상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논리가 그 총장 직인 사용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발부된 여러 가지 상장 같은 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검사의 의견하고도 좀 서로 엇갈린 부분이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여기 그 조민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상관없는 여러 학생들도 바로 거기에 직인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그 상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고, 따라서 오늘 나왔던 증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전혀 다른 시설 담당자로서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비로소 상장이 어떻게 발부되는지를 알아보고 검토해본 분으로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못 받고 모른다고 하는 게, 그런 상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증인신문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곧 돌아오는 월요일 날 증인신문은 아주 중요한 또 재판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첫 번째, 두 번째 증인신문은 변호인들이 생각하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충분히 확인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앞서서 상장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는 걸 검찰이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변호인 쪽에서는 직인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상장대장이랑 직인대장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이 동일한 걸로 증인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2014년 이전에는 상장대장 자체가 없었어요. 2014년 이후 것만 상장대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증인이 얘기한 것은 직인대장이었고요. 그런데 상장대장이 있으면 직인대장이 없을 수도 있고, 증인은 어느 경우에도 직인대장은 생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규정에도 그렇고 실제 현실에도 그렇고 직인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이 조민과 상관없이 직인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그 상장의 그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다음 이제 우리 증인신문이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겁니다. 예.
위련번호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 어학교육원인가요? 그뭐 그러니까 2012다 그 세부적인 항목들은 네네. 이후에 해당 증인들이 나오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거고요. 특히 이제 변호인 측 증인들 또는 이와 같은 상장을 받으셨던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의혹들도 하나하나 아까 해명될 말씀하신 수가 그 있죠. 지인대장에 기재되지 않고도 상장 받으신 분들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뭐 말씀이신 그런- 건가요? 인체리신가 뭐 그분이랑. 아니 뭐 누구라고 제가 네네. 특정은 못하고 그런 분도 당연히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죠. 우리와 관련은 없지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